이거 가져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낡은 갈색 가방을 할인의 발치에 놓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김아리는 그 가방을 들고 3살 아들과 함께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방을 열었을 때 김아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2월 바람이 서울 변두리 가정법원 앞 계단을 휩쓸고 지나갔다. 김아리는 새 살배기 딸 서연이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법정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7년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엄마, 추워.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리는 딸을 더 꼭 안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법원 건물에서 나오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도현이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 이제는 남이 된 사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할인 앞에 섰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갈색 가죽이 여러 곳 헤어져 있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그 가방은 결혼 초기 신혼여행 때 사용했던 것이었다. 이거 가져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에 기복 하나 없는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건조한 말투였다. 그는 가방을 할인의 발치에 놓고는 뒤돌아섰다. 잠깐.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뭐야? 왜 이걸 주는 거야? 하지만 도현은 이미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결연해 보였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이가 아빠라고 부르려 했지만 하리는 딸의 입을 막으며 더 꼭 안았다. 하리는 가방을 내려다봤다. 뭔가 무거워 보였지만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도 도현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하리는 쓸쓸히 생각했다. 택시를 잡아 타며 하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운전기사가 후시경을 통해 그녀를 힐끔 쳐다봤다. 아마 이혼한 여자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법원 앞에서 짐을 들고 오는 여자.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다. 목적지가 어디세요? 기사가 물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다.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아직 말하지 못했고 설령 말한다고 해도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결국 혼자 살고 있던 작은 원룸을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가방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서연이에게 우유를 주고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에 눕히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계속 가방이 신경 쓰였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그 가방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도현과의 마지막 순간들이 뇌리를 스쳤다. 법정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하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고 할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담담했다. 그런 그가 왜 마지막에 가방을 주고 간 것일까? 혹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닐까? 결혼 생활에 쓰라린 기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주어서 고통받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혼 준비를 하면서 이미 서로의 물건은 모두 정리했었다. 서연이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하리는 마침내 가방 앞에 앉았다.
작은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가방의 지퍼를 열기 전에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방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다. 몇 벌의 옷가지가 정성스럽게 접혀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작은 장난감들이 보였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하얀 봉투 하나였다.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통장이 나왔다. 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었지만 그녀는 이런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할인의 눈이 커졌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금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했지만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들어와 있었다. 마지막 잔액은 3,640만 원이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고 정말로 그 돈이 거기에 있었다.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떨어졌다. 익숙한 도연의 글씨체였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짧은 문장이었다. 너와 서연이를 위해 준비한 돈이다. 미안하다.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연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왜 그녀와 딸을 위해 돈을 모아둔 것일까? 아니,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온 것일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만약 도연이 정말로 자신들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왜 이혼을 해야 했을까? 왜 그 힘든 시간들을 혼자 견뎌냈을까? 할인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다. 낡은 가방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연의 마지막 마음이었고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과 아픔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할인은 여전히 가방 앞에 앉아 있었고 통장과 쪽지는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해시태그 2장. 통장과 쪽지. 새벽 5시 할인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며 숫자들을 확인했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3,640만 원이 거기에 있었고 정말로 도연이 3년 동안 매달 돈을 넣어둔 것이었다. 할인은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다. 가장 처음 입금은 2020년 3월이었다. 그때는 50만 원이었다. 그 후로 점점 금액이 늘어나더니 최근 몇 달은 100만 원씩 들어와 있었다. 도연의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매달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엄마.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것이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할인은 급하게 통장과 쪽지를 가방 안에 넣고 딸을 안았다. 엄마가 잠깐 생각할 일이 있었어. 서연아, 배고파?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할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연이에게 우유를 주고 간단한 토스트를 만들어주면서도 계속 도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표정,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던 목소리. 하지만 이 통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서연이가 물었다. 할인의 가슴이 찡했다. 아직 3살인 딸에게 이혼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아빠는 바쁜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못 와. 아빠가 보고 싶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리는 딸을 꼭 안았다.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아이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정말 이혼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이 통장을 보니 모든 것이 다시 헷갈렸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하리는 다시 가방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가 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운 편지였다. 편지를 펼쳐보니 도연의 정성스런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하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헤어진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내지 못해서. 이 돈은 내가 서연이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룸 전세금이나 작은 집 구할 때 보증금으로 써도 되고 서연이 교육비로 써도 된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연이도 마찬가지다. 우리 딸이 엄마 걱정 없이 웃으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어머니 일로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강하고 현명했다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모든 것을 망쳤다. 하지만 너와 서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너희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부디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끔은 서연이에게 아빠 이야기도 해주면 좋겠다. 아빠가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면 좋겠다.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도현.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 편지를 쓸 때 도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아내와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준비를 해둔 것일까? 갑자기 화가 났다.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한다면 왜 이혼을 했을까? 왜 시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을까? 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도현도 힘들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그 괴로움을 혼자 견디면서도 이런 준비를 해뒀다니. 하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도연의 진심이 느껴졌다. 화려한 말솜씨는 아니었지만 각 문장마다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특히 서연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방 속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다. 작은 USB였다. 거기에는 서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하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도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서연아, 아빠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아마 많이 컸을 거야. 아빠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항상 서연이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웃을 때가 아빠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하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도현은 혼자서 이런 영상들을 찍어뒀던 것이다. 서연이가 커서 아빠가 그리울 때 볼 수 있도록.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보니 서연이의 생일 축하 메시지, 응원의 말,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아빠가 함께 케이크를 불어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서연이가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봐.
아빠가 항상 서연이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가 서연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시는지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마지막 영상은 최근에 찍은 것 같았다. 도연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딸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서연아, 아빠는 너희와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 엄마를 잘 도와드려야 해.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지는 마. 아빠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 사랑한다, 우리 딸. 하리는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뒀는지 이제야 알겠다. 통장, 편지, 영상. 모든 것이 그의 마지막 사랑 표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밀려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을까?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점심시간이 되자 하리는 서연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 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였다. 도연이 준비해둔 이 돈으로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도연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그를 완전히 잊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았다.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애매한 복잡한 감정이 남았다. 낡은 가방은 단순한 이별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2018년 봄, 결혼 1년 차. 하리는 도연의 집 부엌에서 첫 번째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장영숙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감시하듯 예리한 시선이었다. 하리나, 무 썰 때는 좀 더 얇게 써야지. 너무 두껍게 썰면 양념이 잘 안 배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참을성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무를 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얇게 썰었나 보다. 너무 얇으면 또 금방 무너져. 적당히 해야지.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하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그 순간 하린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을 해도 잘못이었다. 두껍게 해도 얇게 해도 틀렸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정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이미 자신이 직접 하고 있었다. 됐어. 내가 하는 게 빨라. 그때 도현이 거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하린이가 배우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가르쳐줘? 이미 30인데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요즘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하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꾹 참아야 했다. 결혼 1년 차, 아직 적응기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영숙은 하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불만을 표했다. 청소를 해놓으면 구석까지 제대로 안 했다. 요리를 하면 간이 짜다 또는 싱겁다. 빨래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였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 문제였다. 결혼 6개월 후 영숙은 하린을 불러앉히고 말했다. 하린아, 가계부 좀 보자. 네. 하린은 당황했다.
자신들이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보고해야 하는 건가? 집안 살림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혹시 내가 친정에 돈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 영숙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빛났다. 하리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번 돈도 모두 집안 살림에 보태고 있는걸요. 그럼 도현이 월급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용돈도 꽤 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푼도 못 받겠네. 영숙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때부터 하리는 매달 가계부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했다. 영수증 하나하나를 모아서 설명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과지출이 생기면 추궁당했다. 마치 격리 직원이 된 기분이었다. 도현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는 항상 중간자적 입장에서 무마하려고만 했다. 할인이 임신했을 때는 잠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했다. 영숙은 며느리를 조금 더 챙겨주었고 몸조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었다.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니까 잘 낳아야 해. 하지만 그 말에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지 할인에 대한 배려는 아니었다. 서연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영숙은 손녀를 무척 사랑했지만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간섭했다. 애가 우는데 왜 바로 안 안아줘? 그 분유를 너무 자주 먹이는 거 아니야? 그 기저귀는 이런 걸로 써야 해. 하리는 초보 엄마로서도 힘든데 시어머니의 간섭까지 받으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밤에 서연이가 울면 영숙이 나와서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애가 우는 거야라고 했다. 도현은 직장 스트레스를 이유로 별실에서 잠을 잤다. 하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고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친정만 들락날락하네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였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2021년 가을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날이 있었다. 할인이 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다. 서연이도 덩달아 아파서 둘 다 누워있는 상황이었다. 영숙은 감기가 옮을까봐 서연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애가 아픈데 엄마가 이 모양이면 어떡해.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영숙의 말에 할인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아플 수 있잖아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뭘 해도 잘못됐다는 소리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여기서 나가면 되잖아. 누가 억지로 잡아두었어?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만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었다. 도연아, 내 아내 좀 어떻게 해? 나한테 대들면서 버르장머리가 없어. 영숙이 아들에게 하소연했다. 도현은 아내의 방문을 두드렸다. 할인아, 나야. 문 열어줘.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할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할인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 순간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내를 지키려면 어머니와 맞서야 했고, 어머니를 따르려면 아내를 잃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 밤 도현은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었다. 할인과 서연이를 위한 비상금. 언젠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2022년 여름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그 무렵이었다. 할인은 서연이와 함께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도연은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의 휴대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도연아, 119 불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옆집 아줌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도현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영숙은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도현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숙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다. 그렇게 강하고 단호하던 시어머니가 작고 연약한 할머니로 보였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영숙이 의식을 되찾았다. 첫 마디가 의외였다. 할인이는 어디 있어?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도연이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할인이 불러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도연은 망설였다. 이혼 절차 중인 상황에서 할인을 부르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할인은 처음에 거부했다. 왜 제가 가야 해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할인아, 제발.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파.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래.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결국 할인은 서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병원에 왔다. 중환자실에서 영숙을 본 순간 할인도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약해 보일 줄은 몰랐다. 할인아, 정말 왔구나. 영숙이 힘없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인은 어색하게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어머니로부터 사과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영숙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어. 도연이 형이 있었는데 5살 때 교통사고로 떠났어. 할인은 깜짝 놀랐다. 도연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도연 형제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때부터 도연이가 내 전부였어. 첫째를 잃고 나서 남은 건 도연이뿐이었거든. 그 애까지 잃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 영숙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다. 그래서 도연이를 너무 끔찍하게 키웠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조금만 다른 사람과 친해져도 질투하고 결혼할 때도 사실은 반대했어. 내 아들을 누군가 빼앗아 간다는 생각 때문에.
하리는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간섭과 의심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다만 무서웠어. 도현이가 너를 더 사랑하게 되면 나는 버림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트집을 잡고 괴롭히고. 영숙이 고개를 돌려 벽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도현이도 잃고 너도 잃고 서연이도 잃게 됐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을 내 손으로 다 무너뜨렸어. 영숙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리는 누구인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영숙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다. 당신이 여기 왜?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보았다. 영숙아,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왔다.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리는 상황을 파악했다. 도연의 아버지 이창호였다. 20년 전에 사업 실패 후 사라진 후 소식이 없었던 사람. 도현은 아버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창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산에서 공사판 일 하면서 살았어. 돈도 빚도 다 정리했고 이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됐어. 당당하게? 영숙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20년 동안 혼자서 도연히 키우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당당하게 돌아온다고. 하리는 이 상황이 너무 버거웠다.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영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리나, 가지마. 너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 영숙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창호가 영숙에게 다가갔다.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고생시켰어. 고생이야 그렇다 쳐도. 도연이는 어떡해? 그 애가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사춘기 때는 친구들 아버지 부러워하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래서 더 못 왔어. 실패한 아버지, 빚쟁이 아버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차라리 죽은 걸로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커피를 들고 온 도연이 창고를 보는 순간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아,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아. 창호도 눈물을 흘렸다.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도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 때로는 원망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그날 밤 병실에서는 2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의 재회가 있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용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다. 하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영숙은 하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하린아, 나 이제 알겠어. 가족은 묶어두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주는 거였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정말 미안해. 하리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상처받은 어머니가 남은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도.
밤이 깊어가며 창호는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내가 20년 동안 모은 전부야. 도현이와 손자를 위해서 쓰라고. 하리는 이 가족의 복잡한 사연을 보며 자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봤다. 상처와 오해, 그리고 각자의 아픔이 만들어낸 비극.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영숙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후, 하리는 우연히 도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서연이의 장난감을 사러 시내에 나왔다가 새벽 2시경 편의점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도연을 목격한 것이었다. 도연 씨? 하린이 놀라서 부르자 도연도 깜짝 놀랐다. 배달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하린아,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해열제 사러 나온 건데.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배달일을?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부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 언제부터? 이혼 얘기 나오기 시작한 작년부터.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리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밤에는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도연. 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왜 그런 힘든 일을 해?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너와 서연이를 위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린의 가슴이 뜨끔했다.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다음 날 하린은 도연의 누나 이미영에게 전화를 했다. 미영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린아, 사실 도연이가 너희 아파트 보증금 마련한다고 밤마다 배달일 하고 있어. 네. 하린은 믿을 수 없었다. 강변 쪽의 작은 아파트인데 전세로 계약해뒀어. 너와 서연이가 이혼 후에 좀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혼하는 사이잖아요. 그래도 도연이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더라. 특히 서연이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아빠 없이 자라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미영의 말에 하리는 눈물이 났다. 도연이 혼자서 이런 무게를 지고 있었다니. 형님, 도연이가 정말 매일 밤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응.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더라. 몸이 남아나질 않는데도. 그날 밤 하리는 도연의 배달 경로를 따라가 봤다. 멀리서 지켜보니 도연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무거운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배달을 계속했다. 그의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다. 며칠 후 미영이 하린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게 도연이가 마련한 아파트 열쇠야. 너한테 직접 주라고 했어. 하린은 열쇠를 받아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다. 강변 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다.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한 층이었는데 깨끗하고 아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지만 곳곳에 도연의 정성이 느껴졌다.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놀이 공간도 있었고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서연이의 사진들과 작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서연이에게 아빠가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 집에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멀리서라도 항상 너희를 지켜볼게. 하리는 그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다. 도연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아내와 딸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리는 다시 그 낡은 가방을 열어봤다. 처음에는 못 봤던 작은 공책이 하나 더 있었다. 도연의 일기장이었다. 2021년 8월 15일. 오늘도 하린이와 어머니가 싸웠다. 나는 또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다. 하린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21년 10월 3일. 배달일을 시작했다. 하린이가 나중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아야겠다. 몸은 힘들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 2021년 12월 24일. 서연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린이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2022년 3월 10일. 하린이가 이혼하자고 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정말 아프다. 하지만 이제 그만 고생시켜야겠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잖아. 2022년 5월 20일. 아파트 계약했다. 하린이와 서연이가 여기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하린은 일기를 읽으며 울고 또 울었다. 도연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과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음 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혹시 서연이가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도현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밤마다 배달일을 하느라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았다. 아파트 왔어요.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현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다. 언니가 말했나 보네. 미안해,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린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끝났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특히 서연이는 내 딸인데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럼 왜 이혼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왜 헤어져야 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함께 있으면 너만 더 힘들어져.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계속 고생할 거 아니야.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너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았어.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하리는 복잡한 마음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분명히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걸. 도연 씨, 배달일 그만하세요.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안 괜찮아요. 몸 망가뜨리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배달콜이었다. 도연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하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쉬세요. 제발. 도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하린은 많은 생각을 했다. 도연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이혼은 이미 성사되었지만 마음까지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낡은 가방 속의 모든 것들이 도연의 마지막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도연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다. 하리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아이를 데려오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하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아린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도현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현 씨에 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요? 전화로 하기에는 좀 그런 내용이라서요.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하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기에는 너무 궁금했다. 알겠어요.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하리는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을 만났다. 박서현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먼저 인사했다. 무슨 일이신지 궁금해서요. 도현이와 관련된 얘기라고 하셨는데.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사실 저와 도현 씨가 사귀고 있어요. 하린의 얼굴이 굳었다. 네. 물론 하린 씨와 이혼한 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직장 동료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하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연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서연이를 위해서 밤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도연이. 언제부터요? 그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3개월 정도 됐어요. 도현 씨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해 드렸어요. 하린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연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생겼던 것이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도현 씨가 요즘 다시 하린 씨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특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후로는 더 그런 것 같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도 진심으로 도현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도현 씨는 아직 하린 씨를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서연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다. 하린이 도연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연 씨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려고 하지도 마세요. 도현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린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하고 억울한 웃음이었다. 제가 언제 도현이한테 매달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이미 이혼했어요. 끝난 사이라고요. 하지만 도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린 씨와 서연이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말에 하린의 화가 치솟았다. 그럼 도연한테 직접 말하세요. 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현 씨는 너무 착해요. 하린 씨한테 상처 줄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네요.
이상한 제안 그만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연이 정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서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를 안으며 할인은 생각에 잠겼다. 설령 도연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도 그럴 권리가 있었다. 이미 이혼한 사이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그날 밤 늦게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인아, 혹시 오늘 누군가 만났어?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왜? 회사에서 소문이 돌더라. 서연이가 너를 만났다고. 만났어요. 뭐라고 했어? 할인은 솔직하게 말했다. 자기가 도연 씨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도연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할인에게는 답이었다. 그렇구나. 할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할인아,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아니야. 서연이와는 그냥. 할인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며칠 후 할인은 영숙을 병문안 갔다. 영숙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할인아, 와줘서 고마워.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영숙이 관심을 보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도연이 그애. 요즘 이상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할인아, 솔직히 말해줘. 너 아직도 도연이를 사랑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인이 당황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엄마가 봐도 너희 둘 다 아직 서로를 잊지 못했어. 특히 도연이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어. 도연이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 그 영숙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할인은 서연과의 만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영숙은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 예전에 도연이가 얘기한 적 있어. 자꾸 관심을 보인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네. 도연이는 거절했어. 분명히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인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그럼 서연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할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할인이가 왔구나. 영숙이 말했다. 도연아, 너 솔직하게 말해. 그 박서현이라는 여자와 사귀는 거야? 도연이 당황하며 할인을 쳐다봤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아니에요. 사귀지 않아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왜 그 여자가 할인이한테 가서 사귄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이가 할인이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할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한테 더 이상 도연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해서.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린 끝난 사이잖아요. 할인아. 도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할인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인이 병실을 나가자 영숙이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진짜 바보구나. 저렇게 좋은 여자를 2번이나 놓치려고 하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다.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소극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리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도연의 진심을 알았다가도 이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니 다시 지쳐갔다. 과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박서현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하리는 도현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서연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하린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영숙이 서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안 된 상태라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다. 어머니, 왜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몸조리해야 하는데. 하린이 놀라며 말했다. 하린아, 들어가도 될까? 영숙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거실에 앉은 영숙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왔어. 봉투를 열어보니 집문서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하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영숙이 설명했다. 우리 집 등기권 이증이야. 너와 서연이 명의로 바꾸려고 해.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잖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서연이가 우리 집 외손녀잖아. 그리고 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해. 하린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도현이에게는 새로운 사람도 있고. 없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박서현이라는 여자 말이지. 도현이가 거절했어. 분명히 거절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영숙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여자가 도현이한테 계속 접근했지만 도현이는 관심 없다고 했어.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고. 하린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믿기 어려웠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연이와 함께. 하린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도연이를 잊었어? 정말 사랑하지 않아? 그 질문에 하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잊혀지지 않았다. 도연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다. 그때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다. 할머니 왜 여기 와? 서연이가 영숙을 껴안았다. 우리 서연이 보고 싶어서 왔지. 많이 컸네. 영숙이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 서연이 아빠 보고 싶어. 영숙과 하린의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두 어른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연아, 아빠 보고 싶어? 영숙이 물었다. 응, 많이 보고 싶어.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영숙이 하린을 바라봤다. 봐, 이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 너도 마찬가지고.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숙이 돌아간 후 하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집문서를 바라보며 영숙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할인아,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 네. 할인이 깜짝 놀랐다.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의사가 위험하다고 해. 할인은 서연이를 급히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숙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할인이 도연에게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쓰러져 계시더라. 너한테 집문서 가져다 준 얘기는 들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제가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어머니 진심이었어. 정말로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셔.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다. 재발성 심근경색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인도 마찬가지였다. 영숙이 이 상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때 창호가 병원에 도착했다. 아내의 위급한 상황에 그의 얼굴도 비참해 보였다. 영숙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창호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녁 무렵 영숙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할인이 왔구나. 영숙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영숙이 할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할인아, 내 말 들어줘. 도연이랑 다시 잘해봐. 그 애가 너 없이는 못 살아. 어머니, 제발 우리 가족이 되어달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영숙의 간절한 부탁에 할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 순간에도 가족을 걱정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 몸부터 회복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할인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도연아, 내가 부족했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도연이 할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병원 복도에서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제발 돌아와줘. 나 혼자서는 안 돼. 서연이도 아빠가 필요하고. 도연 씨,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 너만 돌아와 주면 돼.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약속해. 이번에는 정말 너와 서연이를 지켜낼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창고도 옆에서 말을 보탰다. 할인아, 이제 내가 있잖아. 내가 영숙이 좀 달래볼게. 그리고 너희 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게. 할인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연이 할인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중환자실에서 영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자신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의사는 가족의 화합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리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6개월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하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정원에 심어둔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다. 영숙이 퇴원 후 함께 심은 꽃들이었다. 엄마 아빠는? 서연이가 잠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오며 물었다. 아빠는 할머니 약 사러 갔어. 곧 돌아오실 거야. 할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지난 6개월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한 후에도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영숙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회복해 나가야 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연이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가 아빠를 안았다. 우리 공주 잘 잤어? 도연이 딸을 안아올리며 할인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혈압약이랑 심장약 사왔어. 고마워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에 물 주고 계시더라. 영숙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였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후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의사도 환자분의 의지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아침을 먹으며 도연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 새 아파트 보러 가기로 했지? 네. 서연이 학교 때문에 이사 가려면 미리 준비해야죠. 지난달 도연이 승진을 했다. 밤마다 배달일을 그만두고 본업에 집중한 결과였다. 할인도 출판사에서 정식 편집장으로 승진했다. 두 사람의 수입이 안정되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엄마, 새 집에 가면 내 방 있어? 서연이가 물었다. 당연하지. 서연이 방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도 있어. 할인이 대답했다. 영숙과 창호도 함께 이사할 예정이었다. 처음에는 따로 살 생각이었지만 영숙이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기는 싫다고 해서 함께 하기로 했다. 오후에 새 아파트를 보러 갔다. 3룸짜리 넓은 아파트였는데 각자의 공간도 있으면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도 충분히 컸다. 와, 진짜 넓다. 서연이가 신나게 뛰어다녔다. 여기가 서연이 방이고 이쪽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야. 도연이 설명해 주었다.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본 하리는 만족스러워했다.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워서 어머니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약할까? 도연이 물었다. 네. 계약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영숙은 무척 기뻐했다. 정말?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거야? 영숙이 손녀를 안으며 물었다. 네, 할머니. 할머니랑 할아버지, 엄마, 아빠, 서연이 모두 함께 살 거예요. 창고도 기뻐했다. 좋구나.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네. 저녁 식사 시간에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인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못했던 일들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말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시어머니였는지 알아. 너를 믿지도 못하고 괴롭히기만 하고. 할인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마음도 알겠고. 이제 우리 서로 잘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2번이나 돌려봤다니. 도현이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예전에는 이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한 달 후 이사날이 되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도움을 주었다.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며 하리는 그 낡은 가방을 발견했다. 6개월 전 도현이 준 그 가방이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통장과 편지, 그리고 USB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하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관함에 넣었다. 언젠가 서연이가 커서 궁금해할 때 보여주려고 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도연이 다가와 물었다. 그때 가방이요. 이 가방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까지도 헤어져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 가방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네. 고마워요. 정말로. 하린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더 고마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특별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니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건배. 창고가 물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 모두가 함께 외쳤다.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고 영숙은 뜨개질을 하며 TV를 보았다. 도현과 하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해? 도현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한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이를 재우고 난 후 하린과 도현은 베란다로 나왔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하린아, 다시 한번 약속할게. 앞으로는 정말 너와 서연이를 잘 지켜낼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약속할게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함께 모든 걸 헤쳐나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긴 방황의 끝에서 마침내 찾은 평화였다. 1년 후, 하린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영숙은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야. 영숙이 갓난아기를 보며 말했다. 서연이도 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엄마, 동생 이름 뭐야? 도희라고 할 거야. 희망의 희자. 하린이 대답했다. 도현이 아내와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한때 잃을 뻔했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다. 창구와 영숙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특히 영숙은 손자, 손녀들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다.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다. 5명이던 가족이 이제는 6명이 되었다.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창구가 흐뭇해하며 말했다. 하리는 갓난아기를 안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이혼 법정에서 받았던 그 낡은 가방이 결국 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았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지금을 만들 수 있었다.
낡은 가방은 이제 서연이 방 장롱 위에 조용히 놓여 있다. 그 안에 통장과 편지들은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하리는 이제 깨달았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도 알았다. 할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였다. 고백의 시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